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매우 밝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식 투자자의 마음도 그렇게 밝은 아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환경이 조금 바뀌어서 막 말이 씹히는데 오늘 저희가 오전에 건강검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으러 오전 반차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환경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제 속이 어떨까요? 네, 제가 정말 오랜만에 내시경을 해요. 그래서 지금 배가 엄청 불러요. 어제 저녁부터 쫄쫄 굶었는데 배가 엄청 불러요. 네,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갖고 한 2리터 먹어서 그다음 배가 움찔움찔하고 꼬록꼬록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찍다가 갑자기 이렇게 휙 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갔다가 와서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 네, 오늘 미국 시장은 평화롭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평화롭게 마무리되었고, 왜 그런가요? 연준 오빠들을 이제 완전히 시장이 신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늘 저희 집 주변에는 농지가 많아요. 근데 농부님들이 나오셔서 이제 논에 물을 대려고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분들은 일하는 건데 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 목가적인 풍경이라 참 여유가 있는데, 이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상당히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재 분위기는 4월 말까지 갈 수 있는데, 하나 우려되는 것은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오늘 나스닥의 상승 속도는 늦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나타났고, 그리고 오늘 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국 경기의 상승 속도도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증시가 지난 2월과 3월 상당한 조정을 겪었습니다만, 4월은 그와 반대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핵심적인 상황은 뭔가요? 계속해서 얘기했었습니다만은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즉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이게 높게 나올 거야. 높게 나왔을 때 과연 시장이 얼마나 불안해할 거야 라는 게 핵심이었죠. 그런데 어제 연준 형들께서 계속해서 나와줘서 얘기하셨어요. 인플레이션이 있어봐야 일시적인 것일 거고, 뭐 인플레이션 세게 나오는 도구는 또 있고, 그러나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별로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보긴 힘들어 라고 했다라는 점, 밑밥을 쫙 깔아놨다는 점이 하나 있었죠. 분명히 있었어요. 어제 연준 파월 의장 CBS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까네, 좀 깔고 있어, 밑밥 쫙쫙 까네, 이런 느낌이 들었고, 또 하나 밑밥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깔렸던 부분들이 있었죠. 네, 뭐였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야, 이번에 되게 높겠다라고 조마조마하고 있었어요. 뚜껑을 딱 열었어요. 어땠어요? 높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아주 높지 않았어요. 아주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찐빵을 찌는데 뚜껑을 확 뒤집어 엎을 정도로 찐빵이 부풀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찐빵이 부풀긴 부풀었어. 근데 뚜껑이 넘치진 않았어. 괜찮네. 이런 분위기가 오늘 미국 시장의 주요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나왔느냐면 전달보다 0.6% 상승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상승했습니다. 근데 뭐 예상은 2.4, 2.5 정도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보다도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5, 4%막 이렇게 보면서 깜놀을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 정도 아니었잖아요. 생산자 물가가 그대로 소비자 물가로 전환이 되지 않았고, 이 정도는 예상 범위였고, 또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가 있었나요? 휘발유 가격이야. 휘발유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9.1% 올라서 전년 대비로는 22.5%나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뭐 석유값 오른 거 뭐 그거는 뭐 작년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오를 수도 있지. 걔네도 먹고 살아야, 이런 어떤 생각들이 돌아가는 거죠. 이면적으로는. 그러니까 현재의 물가 상승이 뭐 엄청 쇼크적이야,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석유값 많이 오른 건 내가 맨날 이렇게 주유소 다니면서 많이 봐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충격을 덜 받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작용을 했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연준 오빠가 얘기했던 부분들, 미안합니다. 자꾸 형 오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정체성이 좀 불투명합니다. 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안심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나쁜 악재들이 있었어요. 백신 관련 악재가 있었는데요. 존슨앤존슨 백신에서 일부 혈전증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6건 정도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존슨앤존슨은 이제 못 맞겠다. 맞지 마라. 잠정 중단.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 사람들이 미국 정부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 많이 방역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백신 싸움에서 확실히 이기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거는 있다 없다? 있다. 네. 파이자도 있고 모더나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 여러 개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못 맞아도 뭐 그 별로 이렇게 충격을 안 받았습니다. 시장이. 옛날 같았으면 어땠어요? 굉장히 충격을. 그러니까 백신이 한번 나오고부터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전쟁이 뭐 거진 뭐 이제는 마무리 국면이네. 이제 전쟁이 끝날 수밖에 없네. 이런 분위기가 시장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소비자 물가가 안정을 주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었느냐? 상당히 큰 파급 효과가 채권 시장에 있었죠. 왜냐하면 누가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 많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했을까요? 소비자 물가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뭐죠? 네, 인플레이션이 난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이 나면 뭐가 움직이죠? 네, 금리가 움직이죠. 금리가 움직이면 금리값은 뭐가 되는 거야?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금리가 위로 올라가니까 채권값은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 조마조마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뭐 엄청나게 아니면 충격, 어머 놀래라.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게 아니었잖아. 그 정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었다? 채권 시장이 안심하였다. 안심한 것도 생각보다 많이 안심을 하였네. 안심을 하여서 금리가 꽤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꽤 떨어지면서 채권 시장의 평화가 찾아왔죠.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채권 금리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금리와 가격은 막대기를 넣어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은 오른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내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채권 가격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채권 시장의 안정이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가져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배가 지금 움찔움찔합니다. 지금 배가 움찔움찔해요. 언제 참고 있어. 그 말이 평소보다는 조금 원활하게 안 나가요. 뭐 다른 데 신경을 조금 자꾸 써야 돼가지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채권 시장도 안정이 되고 금융시장 안정이 되면서 채권 금리 떨어지자 뭐가 또다시 같이 떨어졌어요. 네. 달러 값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0.36%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격이 하락하자 금값도 상승을 했고요. 유가도 같이 덩달아 상승했는데 유가 상승에는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네. 중국 경기 흐름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요. 해관청서에서 그 발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3월 중국의 수출이 달러화 기준 전년 대비 얼마 올랐다? 전년 대비 30.6%. 물론 뭐 기저효과는 있죠. 작년도에 코로나였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증가했다 발표했고 3월 수입은 달러화 기준 전년 대비 38.1% 상승했습니다. 자, 중국 애들이 가장 많이 그 수입하는 그 나라가 어디예요? 네, 그 중에 하나는 한국입니다. 한국에 그동안 우리가 오후시황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3월 기준 화학 제품 46%나 수출이 증가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여기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다음에 1분기 수출도 작년 동기 대비 무려 49%, 수입은 28%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가동률이 올라가면 한국의 중간재가 잘 팔린다, 안 팔린다? 잘 팔린다. 당연히 한국도 올라온다. 그러니까 한국의 코스피 이익 컨센서스 계속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140조까지 올랐다. 현재 추세면 내려간다? 아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같이 덩달아 강세이다. 그런데 거기에다 한국 주식이 싸더라.
이 싼 흐름들이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한국 증시에서 계속 팁을 드리고 힌트를 드리는데 어디가 제일 싸냐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업종, 그 섹터가 제일 싸요. 근데 그 섹터 중에서 자회사로 화학회사들 가진 회사들이 꽤 됩니다. 지주회사들 중에서는. 예. 근데 그 싼 주식들의 시장의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참, 시장 전문가들이, 우리 원래 많이 안 듣잖아요. 우리 그 증시각도의 TV는. 근데 오타쿠들이 듣는 것 같아. 선수들이 좀 듣나? 신기하네. 얘기한 대로 시장이 돌아가니까 너무 저도 나는 그냥 싸니까 싸게 보여서 싸다고 말했을 뿐인데 올라가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제가 뭐 시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0.001도 아니라는 거. 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채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채권 매매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채 발행이 많고 무려 2천 얼마였지? 2,400억 달러? 2,600억 달러? 이 정도 굉장히 많았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소화가 너무 잘 돼요. 특별히 30년물 240억 달러가 있었는데요. 응찰률이 보통 2.3대였어요. 근데 2.47이 나왔어. 소화가 너무 잘 돼. 발행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갑자기 음모론. 우리 그 시청자분이 댓글에서도 적어주셨습니다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모론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이 일본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 그냥 방출에 대해서 그러려니 오케이 한다는 뉴스들이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제가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왜 일본 엔화가 이렇게 약세지? 왜 원화하고 이렇게 많이 붙지? 그러면서 일본 원화하고 엔화하고 너무 이렇게 붙어버리면 자동차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미국 판매에서. 미국이 아주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상하다. 왜 엔화만 이렇게 약세지? 달러가 지금 109엔이에요. 엔화 약세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 국채 시장에서 최고 고객은 어디다? 일본이다. 그 다음 이제 중국이지. 일본의 엔화 약세가 그냥 온 건가 하는 그런 음모론적인 이런 이상한 사고. 제가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 보니까 정상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정상이 아닌 저로서는 자꾸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국채 소화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고 채권 시장이 안정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금융시장 전반에 상당한 안정을 가져왔고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사상 최고치도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 중에서는 지금 테슬라가 다시 한번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투자 기관들의 투자 목표가 상향이 줄을 잇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일 발표했던 MS 마이크로소프트의 뉘앙스 인수는 가격이 적정하거나 비싸지 않았다라고 언급이 되면서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색다른 곳에서 드렸던 미국 아침 시황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한 두어 번 정도 큰 위기가 제 아랫배를 강타했는데 네, 정신력을 극복하고 저는 이제 곧 아침 1년에 있는 건강검진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여러분 즐거운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한국 시장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네, 이제 빨리 정리해야 되겠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